네, 전국 곳곳에서 일상 속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 8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드렛 연속 세 자릿수고요. 이틀 연속 2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자리 208명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제보다도 확산세가 지금 더블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 확산이 지방으로 지금 아주 잠복기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해외에서 입국자도 지금 줄지 않고 더 늘고 있는 건 해외 상황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주 내로 정말 심각하게 고심을 해서 이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거를 2, 3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이 확산세가 더블링뿐 아니라 3배, 4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확산세에 나오는 이 명수 자체보다 네. 항상 수배 이상 많은 감염자가 우리 지역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거리 두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제적인 거리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확진자 수 외에도 60세 이상 비율이라든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여러 가지 지표를 생각해서 거리 단계를 좀 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60세 이상의 이제 그런 분들을 고려하는 거는 중환자가 많아지면 의료 체계가 문제가 오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네. 사실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고리가 결국은 이런 취약계층의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의 추이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지금은 고령자 감염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순간 요양병원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어제만 해도 상당히 요양원 쪽에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리를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확산세의 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한 주 동안 일평균이 84.4명으로 아직 1단계긴 하지만 1.5단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강서구 한 사우나에서 9명, 병원에서 10명, 노원구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자 관련 10명이 무더기로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추이를 좀 봤을 때 그 초발 환자라고 하죠. 초기 환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조금 커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네, 이전에는 1명, 2명에서 많이 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사우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시장, 은행처럼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진단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진단되면 그분들이 N차 감염을 또 그 배수만큼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 40% 이상이고 경증 환자까지 고려하면 거의 80%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차 감염이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높은 거고 또 그 나오는 장소도 보면 일상생활 공간뿐 아니라 뭐 취약계층, 병원, 군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감염자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자가 나오는 거는 발견을 해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는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에서는 대형 병원, 전남대 병원, 의료진 관련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병원 동료뿐 아니라 지금 다른 병원 의료진까지 확진이 된 상황이고요. 우선은 병원 내보다는 회식을 통한 감염이 이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회식을 요새는 잘 하진 않는데 만일 회식을 갔다면 식사 후에 마스크를 안 썼을 수 있겠죠. 그 과정에 감염이 됐을 확률이 있고 그렇지만 병원 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의료진은 잘 쓰지만 또 동료들과 식사 대화
대화 때는 안 쓸 수도 있고 병원에서 환자나 간병인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일부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고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의료진이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대형 종합병원이고 지금 외래 진료도 중단이 네. 되고 5천여 명 전수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당국에서는 봉쇄 규모라든지 아니면 의료진 자가격리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요. 의료진들이 지금 거의 그 전남대 병원 같은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16일까지 아마 외래까지 아마 막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곳을 다니던 환자들은 지금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경우에는 아주 급한 환자들은 외부로 좀 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한 경우에는 응급실은 최대한 조금 폐쇄를 좀 풀어서 좀 응급 환자들은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창원에서는 가족 제사 관련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장소를 보더라도 뭐 예식장, 목욕탕, 유치원, 정말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고리는 좀 어떻게 끊어야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5월에 뭐 이태원이나 8월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은 한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거죠. 예식장 때 식사하고 유치원에도 식사할 때 못 쓰거나 그다음에 뭐 태권도장이나 목욕탕 같은 이런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마스크 착용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최근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한 30분 이상 타인과 대화하면 3배 정도, 가족끼리 대화를 30분 이상 하면 7배 이상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감염이. 그리고 또 하나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요. 미국 그 노스웨스턴하고 스탠포드에서 미국 9,800만 1억 명 정도를 휴대폰을 대상으로 그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해봤더니 식당이 대중시설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곳에서 감염되는 게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염의 빈도가 우리가 감염이 많다고 알려진 피트니스 운동센터라든지 카페에 비해서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사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게 저는 대부분 고리라서 교회에서도 소모임이라든지 지인 모임들이 다 식사 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식사 후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불편하셔도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면 아마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식당을 다 폐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용 인원을 20%만 줄이면 80%가 감염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인원을 좀 제한을 해주고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좀 정비를 해주시면 자영업자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씀처럼 어떤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거리 두기를 조정함으로써 네. 그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 네. 연구 결과가 네,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에이스 희망 케어 센터라든지 여기에서는 지금 환자가 59명이고요. 네. 동작구 카페, 말씀처럼 이제 보습학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이제는 정말 다양화되고 일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한 10월 한 달 전만 해도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을 한 것이 이제는 서서히 지방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에서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니까 지금은 소수가 나오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염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건 전국적인 확산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겨울도 이제 점점 네. 다가오고 있고요. 이게 또 지역별로 거리 단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6개 정도 도시에서 이미 이제 상향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지금 너무 많은 인구와 이동 생활 기반이 많은 분들이 계신 곳이어서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늦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에 감염자를 확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지금 조정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를 하더라도 이미 확산세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 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간은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제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81명, 경기에서 41명, 그리고 인천에서 2명이 발생을 했고요. 강원에서 19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과 전남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남 3명, 경북에서 2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거의 120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100명 이상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뭐 이번 주부터라도 1.5단계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주말에 지금 100명이 수도권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수백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아까 1.5단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식당 쪽이나 카페 쪽이나 우리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식사 후에 쓸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지침을 정확히 마련을 해서 조금 감염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걸 판단할 때 방역 막내 관리 비율 이걸 좀 따져본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중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확산세가 많아지면 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어떤 지침도 잘 마련해야 되지만 해외 입국에 대해서 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PCR을 받는 나라를 좀 더 늘리고 PCR도 저는 뭐 중국은 입국대 2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국내에도 한 곳이 아니라 2곳에서 뭐 받아온 좀 너무 강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해외 입국에 대한 그 입국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감염이 확산되는 거를 생각하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하루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 발생을 했습니다.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트래블 버블도 적용을 해서 이제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양국 간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고 하고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게 국가별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처럼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일상적인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검사, 자발적인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그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뭐 단순히 열이라든지 기침만 있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는 80%가 거의 경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조금 막힌다든지 두통이 있다 이런 거로도 코로나 증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일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무료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신속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젊은 층들은 바쁘다 보니까 PCR 검사가 하루가 걸려요, 거의. 그러니까 신속 검사를 해서 그날 바로 30분 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집에 갔다가 증상이 계속되면 그다음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 검사 시약도 같이 조금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건강보험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폭넓게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사실 겨울이 되면 감기 환자도 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의 단순히 뭐 열이나 기침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수가 너무 폭증하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그런데 되네요. 지금 병원을 오시게 되면 네. 열이 나면 무조건 PCR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진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독감 검사하고 그 코로나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응급시약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2개 검사를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주요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다르게 주요 도시에서 이제 10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없기 때문에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기준을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요. 그렇죠. 참 어려우신 문제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자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또 집회하시는 분들은 또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집회라든지 뭐 1인 시위 같은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정말로 꼭 집회를 하시
하신다면은 이것이 따로 모여서 하신다고 하지만 한 번에 또 모이시게 돼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식상도 하다 보면 지금처럼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거기서 확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꼭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게 되면 네. 좀 집회를 조금 더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만일에 거기서 뭐 감염자가 나오면 뭐 구상권 청구도 정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철저하게 명부 작성이나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요. 이제 뭐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백신 개발 소식이 조금씩 들리는데 혹시 뭐 올해 연말에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의료계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내는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여러 파이저라든지 파이저 나오고 있고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한 4개 정도는 지금 미국에서는 12월 말에는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이 3월 달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하니까 네. 한 4월, 5월 빠르면 오. 그때 정도 국내에도 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가 더 발빠르게 아마 대응을 한다면 저희도 내년 초에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그렇게 되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